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축소술 후에 45도 광대가 조금 밋밋해졌다는 불만과 또 사각턱 수술과 턱끝 전진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턱끝만 뾰족해지고 이렇게 옆쪽으로 입꼬리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약간 울퉁불퉁한 턱끝 라인을 갖게 된 환자의 불만을 광대 재건술과 턱끝 재건술을 통해서 해소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다한 턱끝 축소술과 사각턱 절제술이 종종 이렇게 볼이 튀어나오고 입꼬리 밑에 마리오넷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함몰이 발생하고 또 턱끝은 뾰족해진 반면에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조금 뾰족한 짧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조건 갸름하게 이제 수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술한 내용을 보면은 45도 광대는 이렇게 줄였고 또 뒷광대는 조금은 남아있지만 비교적 광대 축소술은 큰 무리 없이 골유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채로 시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광대 수술이라는 수술 자체의 목적이 이렇게 45도 광대를 줄이고 옆광대를 줄이는 이런 수술이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술 후에 오히려 얼굴이 밋밋해지고 또 표정 지었을 때 조금 어색한 좀 광대 부위는 꺼져 있으면서 볼만 불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갸름하고 작은 얼굴을 원하는 마음과 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연부 조직의 두께가 그러한 수술에 적합치 않아서 발생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는 환자의 또 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턱끝 수술도 지금 보시면 전진술이 약간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약간 사각턱 절제와 함께 절제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수술 방법이나 어떤 수술 과정 또는 수술 결과로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실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조금은 어색한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안면 비대칭과 입꼬리 비대칭 또는 지하 중심 라인은 맞지만 이렇게 입꼬리가 조금 위치가 다른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 환자의 CT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MDCT라고 해서 누워서 찍는 CT고요. 이건 본원에서 찍은 서서 찍는 CT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상도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MDCT랑 콘빔 CT에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렬을 한 상태에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오른쪽이 약간 길고 왼쪽이 약간 짧은, 그래서 턱도 약간 돌아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표정에서 보면은 오른쪽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고 왼쪽이 조금 내려와 있죠. 귓볼 높이를 보시면 오른쪽 귓볼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왼쪽 귓볼이 조금 더 밑에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턱 수술에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어떤 수술적인 오류는 없어 보이지만 얼굴 중심 라인을, 얼굴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약간 턱 끝이 좌측으로 이동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CT를 찍어서 이렇게 음영을 조금 달리해 보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코 주변의 근육, 눈 주변의 근육도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마세터 머슬도 관찰이 되고요.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턱끝이 이렇게 있다 해도 입꼬리 내림근이 약간 짧아지면서 이쪽에 입가 쪽에 주름이 생기고 이쪽 부위에 함몰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이유가 될 듯 합니다. 스마일링을 했을 때 표정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볼이 좀 불룩해지고 광대 부위는 밋밋해지면서 이런 메리오넷 라인이 만들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턱끝이 이렇게 오목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한 표정에서는 우리들이 선호하는 이런 긴 좀 V라인 같은 그런 좋은 라인이 형성이 되지만 무표정하거나 또는 약간 웃었을 때는 이렇게 어색한 라인이 나타나서 턱끝 수술이나 사각턱 절제술 후에 특히나 T절골이 같이 턱끝을 모아주는 수술 후에 이쪽 라인이 꺼져서 불만을 호소하는 분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는 이러한 메리론 라인,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이 근육이 더 작용을 많이 해서 이러한 함몰이 특징적으로 더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45도에서도 보시면 이쪽에는 교근에 의해서 당겨지는 근육 힘에 의해서 피부도 약간 딸려 올라가고, 이쪽에 입꼬리 당김근, 내림근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이쪽 피부도 약간 딸려 올라가서 꺼지고 튀어나오고 꺼지고 튀어나오는 약간 45도에서의 특징적인 라인이 관찰이 됩니다. 이 원인은 수술적인 오류라기보다는 환자를 술전에 연부 조직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해서 이런 연부 조직과 근육과 또 뼈의 절제량이 좀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긴 결과고요. 수술적인 내용으로만 보면은 사실 뭐 크게 무리 없는 수술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45도에서 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모습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게 침샘이고요. 일반적으로 침샘은 이렇게 사각턱보에 가려져 반 정도 가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관찰되고 여기 마세터 머슬이 보이고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이렇게 광대 체구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잘 보시면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입꼬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근육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입꼬리 내림근이고요.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이 근육들 두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가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부위, 근육이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위에서는 약간 볼처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멘탈리스 머슬도 여기 이렇게 관찰이 돼서 턱이 과도하게 짧아졌을 때는 근육이 불룩해지는, 그래서 턱 끝이 오히려 약간 이쪽 위쪽으로 조금 불룩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특별하게 뭐 무리 없는 턱선이고 또 이중턱이 약간 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얼굴을 봤을 때는 턱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볼이 좀 살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처져 보이는, 그러니까 턱선이 이런 마진 라인이, 그러니까 옆턱선 라인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게 좀 뭉툭하게, 뭐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볼하고 목하고 붙은 느낌이다, 그래서 턱 라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술은 크게 약간의 비대칭은 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수술적인 오류 내지는 뭐 큰 무리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정도면은 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연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관찰이 되겠죠. 보시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교근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침샘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이렇게 턱 끝에서 설골하고 연결되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보이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요 모양의 그 입꼬리 내림근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쪽 라인을 뼈를 자를 때 이 입꼬리 내림근을 뼈로부터 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입꼬리 내림근이 약간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쪽 부위가 당겨지는, 그래서 수술 후에 특히나 턱을 줄이거나 T절골을 통해서 턱끝을 줄이는, 좌우폭을 줄이는 수술을 했을 때 이 라인이 좀 더 과장되는 그런 모습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45도 광대가 조금 줄어들어서 밋밋한 모습이라고 이제 환자는 느끼고 계신데요. 사실 이 수술 자체가, 광대 수술 자체가 이러한 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죠. 하지만 연부 조직하고 이 뼈를 같이 봤을 때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 45도 광대 라인이 이렇게 피부가 많이 두꺼운 경우에 이렇게 뼈를 아무리 줄여놔도 이 두께가 거의 1cm가 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 곡선이 일부 깨지면서 표정을 지었을 때 이쪽 45도 광대 부위가 조금 밋밋해 보이는 경우를 이제 환자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광대가 줄어들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여기가 밋밋해져서 싫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환자는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아쉽고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본 모습에서도 45도 광대 정확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뭐 대칭성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턱끝 위치가 중심 라인에 비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전진되면서 좀 돌아간 그런 좀 아쉬움은 조금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수술 계획은 이제 환자분이 45도 광대의 볼륨을 좀 주길 원하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절골을 해서 뼈를 꺼낸다고 해서 이 45도 광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리니어하게 특별한 단차 없이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뼈의 연속성이 있고 추가적인 절골 라인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쪽에 볼륨을 주기 위한 보형물 삽입을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신 대로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이 턱선에서의 약간 밋밋한 여기 꺼져 보이는 라인 이 부분을 재건하기 위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턱이 짧아지면서 약간 돌출이 부족해서 생기는 약간의 이중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이쪽 부위에 볼륨을 좀 주고 이쪽 부위 그러니까 입꼬리 내림근이 붙는 부위에 볼륨을 좀 줘서 여기에 꺼지는 부분을 조금 컴펜세이션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진량을 조금 더 만들어서 또 길이가 약간 요렇게 45도 방향으로 약간 길어지는 그런 보형물을 제작을 해서 턱끝이 조금 돌출되고 이쪽 부위의 함몰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요. 정면 모습에서 지금 1년이 경과된 모습인데요.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 이쪽 부위가 꺼진 것이 보형물을 삽입 후에 이렇게 좀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 부위에 45도 광대가 조금 볼륨이 생긴 것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볼륨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화장을 좀 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쪽 부위에 볼륨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얼굴의 비율이 조금 좋아진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스마일링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이는 요 라인이 조금은 둥그레지죠. 여기 보형물이 삽입되면서 이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고요. 또 이렇게 웃었을 때 45도 광대 옆 광대가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볼이 불룩해지고 여기는 불룩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목하고 불룩한 라인, 요 라인을 어색해 했기 때문에 볼륨이 이쪽에 45도 광대가 조금 생기면서 스마일링 시에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옆 라인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너무 넙대대해진 거 아니냐, 너무 둥그러졌다 라고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 모습이 싫어서 또 갸름한 모습이 좋아서 이쪽 뼈를 자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느끼는 어떤 모습들이 주관적으로 기대했던 작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울룩불룩한 모습이 되는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재건 수술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5 했을 때 모습도 보면 약간은 수술 전보다 조금 더 둥그러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또 요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 모습이 차라리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2 했을 때의 모습은 특징적으로 볼이 늘어지면서 이쪽이 더 꺼지는 게 과장이 되는데 수술 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45도 모습에서 보시면 턱이 약간 더 돌출이 되면서 약간 길어졌기 때문에 이중턱 느낌이 조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각턱은 재건을 하지 않아서 이쪽 부위에 함몰이랄까요?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은 좀 관찰이 되지만 이쪽 라인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조금 많이 완화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옆 라인에서 보시면 약간의 날렵해진 턱끝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턱이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뭐 교과서적으로는 코끝하고 턱끝을 연결한 라인이 아랫입술에 달랑말랑한 정도가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입술 라인에서 조금 턱이 더 나온 경우가 최근 들어 종종 좀 더 어트랙티브한 느낌을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턱이 조금 더 전진되면서 길이가 약간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중턱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되죠.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45도 광대 부위가 눈꼬리 끝에서 약간 이쪽 부위가 볼륨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되실 텐데요. 수술 후에 여기 볼륨이 약간 볼록하게 볼륨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곡선이 이런 식으로 빗그름이 가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약간 볼륨이 생겨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고요. 고개를 든 모습이라서 턱에 대한 내용은 별로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CT를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의 CT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의 CT 모습입니다. 45도 광대를 주기 위해 3DP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코 옆에 팔자주름도 많이 꺼져 있어서 아주 약하게 작게나마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이고요. 턱끝 전진이 되면서 이쪽에
만디블 바디 쪽으로 약간 밑에 볼륨을 줘서, 신경선 밑으로 해서 볼륨을 줘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이고, 전진이 약간 더 되고 길이가 약간 더 길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전진이 조금 많이 된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볼륨을 준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45도 광대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형물이 기존에 남아있던 뼈에 맞춰서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제작됐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유격도 없이 1년 후의 CT인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5도 모습에서 보시면 볼륨이 생긴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도 전진이 되면서 약간 길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45도 볼륨을 주기 위한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이고요. 이쪽 라인에서도 턱이 약간 길어지면서 앞으로 전진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옆모습에서 마찬가지로 길이 증가하고 옆쪽에 볼륨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45도 광대의 볼륨이 이렇게 조금 증가한 모습이 전후에서 비교하시면 정확히 관찰이 되고요. 또 중앙선, 턱끝의 중앙선이 아래 치아 중심 라인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반면에 수술 후에는 치아 중심선에 맞게 턱끝이 돌출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 이제 광대가 어떻게 볼륨이 생겼냐 하는데요. 이 안화면을 따라서, 안화 하면을 따라서 생긴 광대 보형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술 후에 한 요 정도, 한 3mm에서 4mm 정도 볼륨이, 외측 볼륨, 45도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턱 끝에서 사실 이 수술을 하면서 가장 제가 중시하는 부분은 이 각도에서 이 신경선 있는 부위에 이렇게 볼륨이, 이 맨디블 바디 쪽으로 해서 약간 외측으로 볼륨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입꼬리 내림 근육이 붙는 부위에 이제 뼈가 없어지면서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볼륨을 주지 않고서는 웃었을 때 앞서 보여드린 이런 모습에서의 이 함몰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었을 때 이 함몰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서 이쪽에 볼륨이 생겨야만 이쪽에 함몰이 교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 실제 수술 전후 CT에서 보는 음영인데요. 고개를 숙였을 때 이쪽에 꺼져 있는 모습이 수술 후에 약간 좀 돋아진 모습이고요. 턱의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턱 끝이 이쪽에 약간 치우쳤다면 중심 라인에 조금 더 가깝게 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잘 보시면 이쪽에 약간 밋밋한 모습이 여기 관찰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볼륨이 약간 생겨서 조금 더 이쪽에 부족한 모습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시면 두 수술 전후 CT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 봤는데요. 요 선을 보시면 이 이마 라인하고 이 광대 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이쪽 부위랑 볼륨이 생겨서 이 각도가 약간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쪽 이 이마 라인과 이 광대 라인이 겹친 라인을 보면 약간 이쪽에 볼륨이 생겨서 좀 보형물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피부 음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옆모습에서 보시면 피부 음영과 뼈의 모습을 보시면 보형물이 삽입된 후에 이중턱이 이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이중턱이 약간 개선되고 턱의 전진이 이루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이 라인이 이쪽이 조금 턱이 과다하게 나온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답은 없습니다. 기준점은 코끝하고 아랫입술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턱이 나온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온 경우를 또 주걱턱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답은 없지만 환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이 수술 방법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사각턱만 분리한 수술 전후 모습 보시면 이렇게 턱끝 중심 라인을 약간 옮겨놓은 모습이고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보형물 삽입된 모습과 전진된 모습 동시에 보실 수 있고 이쪽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형물 삽입은 이런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약간의 길이 증가와 45도 전진 또 앞쪽 전진은 한 2-3mm 아주 작은 양의 전진이 이루어졌지만 이쪽에 볼륨이 많이 생겨서 전반적인 컨투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모습이고요. 반대쪽 45도 모습. 그 다음에 고개를 들었을 때 보시면 중심 라인이 조금 더 중심 라인에 가깝게 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분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이렇게 음영을 조절하면 이렇게 교근이 보이고 침샘이 보이고 이렇게 입꼬리 내림근이 보이고, 또 보시면 이렇게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보이고, 마우스 플로어를 이제 만드는 설골하고 연결되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침샘도 관찰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임파선들도 관찰이 되고, 또 이렇게 혈관도 관찰이 됩니다. 또 특징적으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좌우가 이렇게 다르게 붙어 있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환자의 겉모습에서 웃었을 때, 스마일링을 했을 때 입꼬리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웃었을 때 이쪽은 더 외측으로 가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덜 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입꼬리 수술을 받으신 분이어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렇게 입꼬리를 이제 올리는 근육들이 이렇게 조금 붙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슬립이 이쪽과 이쪽이 조금 구분이 된 모습이고요. 절골 라인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고, 이쪽은 절골 라인이 그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러한 어떤 CT를 통해서 근육의 볼륨과 이렇게 마세터 머슬도 정확히 관찰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침샘,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임파선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절제가 많이 됐을 때 이 침샘이 이 턱밑샘인데요, 굉장히 크게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마세터뿐만 아니라 여기 귀밑샘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웃었을 때 여기 불룩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침샘이 과다하게 크거나 마세터가 과다하게 큰 경우에는 사각턱 절제술로 좌우폭이 줄어드는 양은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마세터 머슬 두께가 지금 보기에도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래서 뼈를 피질고를 1, 2mm 줄이고 해서 이렇게 근육 두께 때문에 이렇게 정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T를 잘 이용하면 수술 전에 조금 면밀히 관찰한다면 수술 후의 효과나 어떤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울리불리한 느낌이 드는 수술 결과를 만드는 걸 조금 더 예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 턱끝을 어떻게 줄이냐, 볼이 처지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변수 역시 뼈 삭제량, 또 이 만디블 턱, 사각턱의 좌우 길이, 그 다음에 교근의 크기, 침샘의 위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수술은 어떤 결과를 만든다, 이런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 사실 안면윤곽 수술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뼈의 변화가 피부 또는 근육을 포함한 연부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보는 것은 겉모습이지 뼈가 예쁘게 잘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처럼 뼈 수술에서는 수술적인 오류나 계획적인 잘못을 거의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원치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여러분이 꼭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 이 모습이 싫어서 또는 이 모습이 되고 싶어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각턱 절제술, 턱끝 축소술 이런 수술들이 사실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살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원치 않는 이런 모습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요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요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쁘냐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와 선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옳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이제 3DPD 임플란트 수술이 조금 장점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볼륨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의사로서는 좀 다양한 무기가 생긴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